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영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올해 칠순이었습니다. 칠순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갔던 칠순 여행. 처음부터 삐걱거린 여정이 결국엔 최악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도 여행 내내 며느리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런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다니다 보면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들 기분이 상했다고 멀리 온 여행지에서 부모만 두고 가버린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말이죠. 아무리 비행기 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도 최악의 경우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국제 미아가 된 건 아니었지만 아들 며느리의 그 심보가 너무 고약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의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 며느리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말년에는 좋은 사람만 보고 좋은 일만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말이죠.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미국으로 발령이 난 사위를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간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살기가 무척 좋다며 계속 미국에서 지낼 생각인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도 3년 전에 딸의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신세계였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는 듯해서 박 씨의 마음도 무척 좋았죠. 그리고 아들은 결혼 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쁘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생각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아닌 듯했습니다. 아들은 가정이 생기니 좀 더 바빠졌습니다. 직장 생활에 쫓기며 사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박 씨 부부를 찾는 횟수는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췄지만 해가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죠. 그리고 모처럼 방문을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사소한 부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힘들지? 잠깐 앉아서 좀 쉬어. 알았어. 명절이라곤 해도 하는 음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밥상보다 조금 더 푸짐하게 차리는 것뿐이었고 그마저도 박 씨의 아내가 대부분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론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기에
아내는 며느리를 시킬 생각도 별로 없는 듯 했죠. 해둔 음식을 데우고 나물 몇 가지를 무치는데 며느리가 서툰 손길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곧장 손을 털고 일어나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며느리. 박 씨도 아내도 별다른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음식을 미리 해두었다고는 하지만 내 식구가 푸짐하게 먹으려면 그래도 마무리하는데 손이 꽤나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겠다던 며느리는 박 씨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식탁이 세팅된 후에야 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식사가 끝난 후에도 같이 치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 가족은 보통 설거지는 얻어먹은 사람이 하자는 주의였는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님처럼 다시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옛 문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옛날이 좋다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지나치게 차가운 듯 보였죠. 아버지, 저희 추석에는 여행을 좀 갈까 해요. 여행을 가자고? 아, 아니요. 가자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요. 명절이라고 모이지 않고 휴가 때처럼 여행 다니잖아요. 그런 건 박 씨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가족 얘기가 될 줄은 몰랐죠. 딸도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추석마다 박 씨 부부는 단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들 내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 명절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바쁘게 일하는 아들 며느리, 명절에라도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근데 이듬 해말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오빠는 사돈어른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것 같던데요. 제주도?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단순히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추석에 박 씨 부부에게 함께 여행 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씨 부부도 아들과는 왕래가 잦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종종 육아를 부탁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또 자주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손주가 아주 어릴 때였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박 씨의 칠순의 아들 내외가 여행을 제안한 것이 말이죠. 아버지,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잔치 같은 거 하고 싶으세요? 그 물음에 칠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생각만 해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초대한들 다들 바빠서 올지도 몰랐습니다. 팔순도 아니고 칠순인데 잔치까지 하는 건 왠지 유난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연회장 빌려서 하는 그런 잔치 안 해요.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런 건 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엔 가족끼리 여행 가서 추억 쌓는 게 대세예요. 잔치 대신에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 네. 잔치하는 비용이면 여행 갈 수 있죠. 그런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한번 추진해 볼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칠순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니까 딸도 반색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미국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좋게 남아 언제 한 번 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기회가 금방 또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비용은 오빠랑 제가 반씩 내면 되니까요. 기왕 여행하는 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위가 하는 일이 바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는데 박 씨도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요? 무슨 미국을 가요? 저희가 일정 다 짜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는데? 미국으로 가야 네 동생도 같이 보지. 걔는 지가 못 온다고 그 먼 데까지 아버지를 불러요? 괜히 고생만 하죠. 비행기만 12시간은 타야 되는데. 체력이 되시겠어요? 저희 일본 가기로 했어요. 박 씨는 솔직히 일본은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나라라고 여행까지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늙은이 취급을 받을 테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가깝고 온천 여행도 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요. 네 동생이랑 상의해봐. 박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아들은 일본에 가자고 하니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칠순 여행의 경비는 자식들이 낸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빠, 오빠가 그냥 일본에 가겠대요. 저는 이번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엔 일본으로 가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도 보고 싶었지만 둘이 그렇게 얘기를 끝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엄마랑 같이 보러 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행지는 일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 내외나 손주와 좋은 추억 쌓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랑 여행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그러게?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20대 때는 종종 갔던 것 같은데 근 10년은 같이 어딜 가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들은 구석으로 가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방지축 손자는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하는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돈을 더 내라고요. 네. 특가 할인된 좌석이라 수화물은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해요. 3박 4일 있을 짐을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들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이거 들고 타면 안 돼요? 네, 가방이 너무 커서요. 박 씨가 아들을 돌아보았는데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가는데 짐을 그렇게 챙겨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의 짐과 함께 한 가방에 담았는데 캐리어가 좀 크다 뿐이지 아들의 말처럼 과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안절부절하자 아들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결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덜대는 통에 민망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뚱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표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박 씨 부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았자 몇만 원 더 결제한 것뿐이었는데 그 돈을 지금이라도 박 씨가 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사진 좀 한 장 찍어줘라.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들은 또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며느리 쪽을 돌아보았는데 또 뭘 찾는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에게는 부탁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쪽을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를 탈 때까지도 누구 하나 나이 든 부모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바쁘게 아들 내외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호텔방은 2개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방에서 재워주세요. 현수가 그러려고 할까? 저희는 밤에 맥주 한 잔씩 하려고 하거든요. 알았다. 박 씨도 그 부분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이니만큼 같은 방 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손이 많이 가고 기가 빠지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아들 내외와 함께 짐만 풀고는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인파가 박 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손 잘 잡어. 박 씨 부부는 양쪽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통에 결국 손자를 안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안고 다닐 만한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러다가는 손자가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 멀리 뒤통수만 겨우 보였습니다. 해외여행에 신이 났는지 둘이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구경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렇게 15분쯤 걸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웬 옷가게로 쏙 들어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출출했는데 젊은이들은 허기도 모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브랜드라며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젊은 느낌의 옷가게라 박 씨 부부가 살만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입구 근처에 서서 멀뚱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박 씨에겐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칭얼대는 손자까지 챙기려니까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가한 온천 여행을 떠올렸던 박 씨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여행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온천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렸고 다시 인파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박 씨 정도의 나이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휴양지로 여행을 갈 테니 말이죠. 우리 이제 밥 좀 먹자. 현수도 배고프다고 그러고 우리도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아까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밥 먹은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결국 2시간 동안 쇼핑에 끌려다니다가 겨우 도착한 식당. 메뉴는 일본 라면이었습니다. 원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행까지 와서 불평을 할 수는 없기에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 않고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도 절반 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다 안 드세요? 네 아버지라면 잘 안 드시잖냐? 아내가 박 씨 대신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여행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맛없다 이런 거 왜 먹냐? 짜다 너무 달다 돈 아깝다 뭐 그런 말들이요. 박 씨는 그중 무엇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 며느리는 꼭 박 씨를 밥투정을 하는 노인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맘만 좋다며 내일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과연 칠순 여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쇼핑하며 산 것 중에 박 씨 부부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에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각자 하기로 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럴 시간조차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 부부의 여행에 아이를 봐주기 위해 박 씨 부부가 격가지로 따라온 기분이었죠. 박 씨도 아내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런 기색이 눈에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들다니?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재미있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다니다 자신들도 지쳤는지 조금 일찍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따로 행동했습니다. 손주를 박 씨 부부의 방에 넣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하도 엄마한테 가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박 씨가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방이 아들네 방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꼭 목욕탕이라도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그게 스파에 다녀왔어요. 스파? 그러자 둘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꼭 신혼여행에 온 것 같은 아들네 부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만 빼놓고 말이죠. 같이 받자고 했으면 박 씨는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좀 데리고 가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들 내외는 부모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오래 걸어 다니느라 힘드시죠?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오늘 오전 일정도 백화점에 가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면 현수랑 같이 호텔에서 쉬고 계시라고요. 뭐? 호텔에 있으라고? 같이 쇼핑하기는 싫으시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호텔 방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현수 데리고 근처 좀 다니시던가요? 이곳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젊은 애들처럼 얼른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갔다가 언제 올 건데? 글쎄요. 다시 여기 오면 오후 2,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도 점심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박 씨 부부는 아들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에 오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리 줘봐.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사진 찍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할 법도 한데 박 씨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추억을 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여행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의 목적이 칠순이 아니라는 걸 아내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박 씨와 아내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무슨 운동화를 사러 간다고 하자
박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온천은 언제 가는 거야? 온천이요. 그래? 온천 여행도 하고 즐거울 거라며? 아, 이 근처에 마땅한 온천이 없는데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여기로 왔어? 지금까지 보니까 죄다 쇼핑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아버지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세요. 내가 일본에서 뭘 사고 싶겠어? 술 같은 거라도 사가시면 되잖아요. 술 하나 사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아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를 여행 와서 투정이나 부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박 씨 부부에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치고는 아이도 맡기고 마사지도 받고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이번 여행에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다니며 상점마다 들러 아들 며느리 쇼핑하는 걸 구경한 기억밖에는 없었죠. 식당에 가서도 신기한 일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매 끼마다 맥주 마시고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자를 챙기는 건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보면 과연 이번 여행이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애써 눌렀는데 내내 불평을 했다니. 일본에 왔는데 라면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고요. 뭐 좀 사려고 하면 밥 먹자 그러시고. 다리 아프다 그러시고. 그리고 현수도 같이 재우기로 했으면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방으로 자꾸만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박 씨 부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라면을 안 좋아해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먹었고 손주가 칭얼대서 밥 먹자고 했던 것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70 먹은 노인네가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다 가자고 한마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어린 손자를 억지로 박 씨 부부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물론 박 씨가 서운한 것처럼 아들 내외도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섭섭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도 좋지 않았고 결국 따로 여행하자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러자고 했을 텐데 영어도 일본어도 못하는 두 노인이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하는 말은 먼 땅에다가 부모를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게 들렸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여행에 왜 데리고 온 거야? 차라리 미국으로 갔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박 씨 부부가 머무는 동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박 씨는 두 번 다시 아들네와 여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박 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니자고요. 기가 막혀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 부부는 허탈한 표정으로 호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아들은 박 씨 부부만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도 밥은 먹어야 해서 호텔 앞에서 대충 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효도관광으로 패키지 여행을 둘만 보내줬으면 나았겠다 싶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 칠순이라고 자식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바라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들 며느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항도 따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아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간밤에 마음의 정리가 된 참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으니 공항까지만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물을 자신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물어물어 기차를 타고 공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자식 없는 셈 칩시다. 집에 돌아온 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한지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팔았습니다. 아빠, 갑자기 돈을 왜 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한 돈의 일부를 미국에 있는 딸에게 붙였습니다. 박 씨 나름의 복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는 유산을 미리 준 셈치기 위해 준 것이었고 아들에게 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귀촌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네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싫었고 이제는 자식과는 떨어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딸도 멀리 있으니 이제는 온전히 박 씨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울리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마 여동생과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뭐가? 민영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요. 너희를 왜 줘? 내 딸 타지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준 건데. 그게 무슨...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여행 일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세요? 나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않겠냐? 민영이 걔가 아버지 칠순에 뭘 챙겼는데요? 아들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물도 보내왔고 용돈도 붙였습니다. 여행 경비로 쓰라며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나았습니다. 이토록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자식은 더 이상 박 씨도 자식 취급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을 도와주는 것도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 일에선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말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인 듯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아내와 함께 갈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비행기 값이 10만 원도 안 한다던데 그것 때문에 아들과 그렇게 다퉜나 생각하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여행 내 돈 주고 가서 행복한 추억만 만들고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말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연을 끊기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박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자식에게 질질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네가 한 행동들 후회하지 말아라. 부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아들 목소리 들을 일도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